아침, 희미한 햇살이 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거실을 비춥니다. 영자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만복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째 지속된 간병 생활은 영자의 얼굴에 깊은 피로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만복이 좋아하는 콩나물국을 끓이면서도 무거운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죠. 만복은 70대 초반으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벽에 걸린 낡은 결혼 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만복을 식탁으로 안내하며 혹시나 넘어질까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만복에게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만복은 밥을 받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영자 여보, 밥은 드셔야죠.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이잖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밥그릇이 아닌 커피잔에 숟가락을 휘젓는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행동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영자는 매번 새로운 절망을 느꼈습니다. 영자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이게 커피잔이에요. 밥그릇이에요. 영자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결국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밥그릇과 커피잔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듯 멋쩍게 웃었죠.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만복에게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헌신적인 간병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고독함과 서운함은 영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만복에게 아침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만복은 약을 받아들었지만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시 식탁을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돌아왔을 때 만복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약 먹는 것을 또다시 잊은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약을 들고 조용히 만복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영자 약 드셔야죠, 여보. 제가 방금 드렸잖아요. 만복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영자를 바라보았죠. 영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약을 먹였습니다. 남편의 병은 이토록 잔인하게 그들의 기억과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만복의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영자는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자는 식사 준비를 잠시 멈추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결혼사진 액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액자는 영자와 만복이 젊은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었죠. 영자는 결혼 후 줄곧 그 자리에 걸어두었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영자는 불안감에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복이 치매 증상으로 물건을 숨기거나 엉뚱한 곳에 두는 일이 잦아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장, 안방 서랍, 화장대 아래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액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추억마저 이제는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 같았죠. 영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액자는 신발장 깊숙한 곳, 사용하지 않는 장화 안에 거꾸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액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며 울컥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만복은 지금의 그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참고 액자를 원래 자리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복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영자 여보, 왜 사진을 신발장에 두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 거 알잖아요. 만복은 영자의 질문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만복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영자는 만복이 치매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물건조차 엉망으로 다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복의 행동은 영자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복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어. 만복은 힘없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실 만복은 아내가 자신의 치매 연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혼자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감당하도록 두고 싶지 않아 이 모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기는 영자의 마음속에 깊은 오해와 슬픔만 안겨주고 있었죠. 만복은 영자의 슬픈 눈빛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이 역할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만복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복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며 간병의 무게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공간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부부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긴 듯 했습니다. 만복은 그런 영자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만복의 방을 대청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은 영자에게 일종의 심리적 환기였습니다. 만복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었죠. 영자는 만복이 유독 다른 사람의 손길을 거부했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영자는 책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만복이 아꼈던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만복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후에도 이 책만은 항상 머리맡에 두곤 했었죠. 영자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겉표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성경책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책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책장 사이에서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노트는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사용된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나의 영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만복이 자신과의 기억을 잃어버릴까봐 병의 진행 상황을 기록한 치매 일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혹시라도 만복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이건 뭘까? 여보가 뭘 쓰신 거지? 노트 표지에 나의 영이라는 글씨 옆에는 펜으로 여러 번 썼다 지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만복이 글씨 쓰는 것조차 잊을까봐 필사적으로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노력과 병세에 대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품에 안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소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만복의 곁을 지나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치기 직전 깊게 심호흡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과거와 대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는 노트 안의 내용이 너무나도 슬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남편의 잊혀진 기억들이 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영자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노트를 읽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속 만복의 필체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노트 속 내용은 만복의 병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영자가 좋아하는 반찬 시금치 나물, 고등어구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영자가 화났을 때 하는 말투 됐어요, 여보. 같은 영자의 사소한 습관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영자는 만복이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트에는 그들이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영자가 나에게만 들려준 비밀 이야기, 우리 결혼기념일 날 내가 영자에게 불러준 노래, 제목 등 세밀하고 감성적인 내용들이 만복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읽으며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억들이 이제 곧 남편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죠. 영자 여보가 이걸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영자의 옷차림 취향,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복이 영자의 일상을 지켜보며 몰래 기록해둔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자는 만복이 자신과의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밤 홀로 이 노트를 붙잡고 씨름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영자는 만복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자신이 남편의 치매를 오랫동안 원망했던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노트가 치매 일지가 아닌 사랑의 기록임을 깨닫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노트를 만복에게 돌려주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보관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 노트를 보며 지난 시간을 함께 회상하고 싶었죠.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만복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만복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자는 만복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읽으며 잠시 잊었던 간병의 고통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노력을 알게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영자는 노트 속의 기록들이 현재의 슬픔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자는 노트 기록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만복이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죠. 기록은 만복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영자는 여전히 슬픔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곧 이 소중한 기억들마저 앗아갈 것입니다. 영자는 노트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는 순간 노트 사이에 얇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병원에서 발행된 오래된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자는 만복의 약 영수증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 대상자 칸에 적힌 이름은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수증에는 날짜와 함께 신경과 진료, 그리고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몇 년 전 심한 건망증 때문에 혼자 병원에 다녀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걱정할까봐 조용히 검사만 받고 숨겼었죠. 영자는 자신이 받은 진단 기록이 왜 지금 만복의 노트에 끼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크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영자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영수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만복이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만복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모든 치매 증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자는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만복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는 만복에게 달려가 이 영수증에 대해 물어봐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무언가 결정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예감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트를 발견한 순간부터 영자를 괴롭히던 슬픔과 절망이 이제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영자는 손이 떨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그곳에는 만복의 글씨가 유난히 더 힘없이 흘려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숨을 멈추고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복의 글은 자신이 그동안 치매인 척 연기해 왔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영자의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병원 영수증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만복은 영자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치매 증상을 보이는 척 연기하며 영자의 시선과 걱정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영자가 자신의 병을 잊고 남편 간병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잊는 게 아니야. 혹시 영자 내가 먼저 잊을까봐, 내가 충격받을까봐 내가 대신 잊은 척 연기했어라는 문장이 영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복의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노트를 통해 영자의 소중한 기억, 삶의 순간들을 자신이 대신 기록하여 보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트를 보고 너의 소중한 기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사랑해, 나의 영이라는 마지막 문구는 만복의 깊고 위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영자는 충격과 감격으로 손에서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자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만복에게 느꼈던 서운함, 짜증, 그리고 홀로 감당했던 고독함이 모두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복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오랫동안 병든 사람으로 오해하고 간병하며 마음속으로 원망했던 것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만복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만복은 놀랐지만 영자의 손에 들린 노트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았음을 짐작했습니다. 만복은 영자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포옹 속에서 지난 모든 오해와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자는 만복의 품에서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몇 년간 남편을 치매 환자로만 보고 그 깊은 속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음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만복은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영자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치매 연기 때보다 훨씬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영자 여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영자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만복에게 속삭였습니다. 만복은 영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만복은 영자의 알츠하이머 진단을 알고도 혼자 모든 짐을 짊어졌던 지난 세월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충격에 무너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자신이 먼저 잊어버린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복 괜찮아, 영자야. 당신만 괜찮으면 됐어. 나는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영자는 만복의 깊은 희생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이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그동안의 오해와 진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서약과 같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영자의 병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부터는 이 노트를 함께 보며 기억을 지켜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영자는 만복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헤쳐나갈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몇 주 후 만복과 영자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만복의 낡은 스프링 노트가 놓여 있었고 그들은 노트를 함께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다정했으며 영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예전처럼 만복에게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자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나한테 당신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만복은 영자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들었습니다. 영자의 기억이 희미해질세라 그는 영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만복은 영자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영자는 만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성껏 기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억은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기록을 마친 후 영자에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만복이 방금 기록한 문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복이 적어둔 글 속에는 영자의 젊은 시절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영자는 자신이 받은 알츠하이머 진단에 대한 두려움 대신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복 영자야, 이 기억은 절대 잊지 말자. 우리가 함께 만든 가장 소중한 순간이니까. 만복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만복의 손을 잡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잊혀지는 기억에 대한 두려움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간병과 오해로 가득 찬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영자에게 새로운 노트를 한 권 선물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영자의 이름과 함께 만드는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부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 노트를 함께 채워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만복과 영자는 서로 마주보며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지난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기억으로 남은 날들을 채워나갈 강한 희망을 품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